자,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검찰이 그제 조민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민 씨의 지난 2월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합니다.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저 목소리. 자, 지난 13일에는 의미 있는 입장 변화 있는 것으로 안다.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하겠다라고 검찰이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제죠, 금요일 날 입시 비리 혐의 공범으로 조민 씨를 소환해서 조사했다. 자, 소환해 조사했다는 것이 윤기찬 부위원장이 법률가시니까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것이 무조건 기소로 간다, 이런 뜻은 아닌 거죠? 처분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예. 기소이든 불기소이든 기소유예이든. 그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소유예라는 점은 죄는 있는데 기소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죄는 인정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뭐 범행 후에 여러 가지 정황이나 본인의 반성 여지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 처벌 안 하겠다, 기소를 안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기소는 뭐 재판에 붙이는 거고요. 불기소는 혐의가 없다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공소장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기소는 불가능하고 기소유예 내지 기소인데, 문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찰이 고민을 할 겁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 있지만 조민 씨에 대해서는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아마도 조민 씨를 위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검찰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어떤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건 뭐 전략도 포함된 겁니다. 조민 씨에 대해서 처분을 해버리면, 기소유예를 해버리면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이후에 항소심 진행 곧 될 건데, 예. 항소심에서 아마 혹시 죄를 인정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 검찰의 생각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소유예 쪽으로 판단할 여지도 없잖아 있다. 그런데 국민 정서는 좀 달라요. 어쨌든 검찰은 여러 가지 공판 진행상의 이런 전략도 포함된 결정을 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뭐 김영남 전 의원도 법률가시니까 과거에 이제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도 선생님이셨고 거기에 대한 거는 둘 다, 양쪽을 다 기소했던 걸로 결론이 났었지 않습니까? 이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그전에는 대학 입시 관련한 비리 사건은 주로 부모를 처벌을 했죠. 왜냐하면 당시 관련된 학생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주도적인 범행은 부모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을 기소하고 처벌했습니다만, 숙명여고 사건은 이게 문제지를 미리 빼낸 거잖아요. 근데 빼낸 문제지를 미리 풀고 그리고 가서 시험을 친 거는 학생들이란 말이죠. 쌍둥이 자매여서 관여 정도가 워낙 깊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주도를 뭐 문제지를 빼낸 아버지도 있었습니다만 미리 풀고 실제로 시험을 친 학생들인 그 자매를 처벌 안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 자매까지 기소가 됐던 것이고, 조민 씨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특이하게 대학원 입시 비리잖아요. 대학 입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성년이 돼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기소됐다고 해서 관련된 학생, 그러니까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는 단계에서 관여된 사람을 기소를 못하라는 법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부모가 기소가 되고 이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실형 4년의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민 씨까지 기소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뭐 이런 고려를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8월 26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하니까 적어도 다음 달쯤은 어떠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기소유예 둘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2019년이죠. 조민 씨가 이런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저를 뭐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의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민 씨가 본인의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앞으로 이제 다르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등등을 통해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이제 기소유예가 난다면 지금 현재 예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난다면 이 검찰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 이게 뭐 혹시 정치적인 고려도 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검찰이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정치적 유불리 여부를 고려해가지고 처분을 내린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입시비리 동일한 사건으로 지금 부모가 다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았고 또 모친 같은 경우에 이제 실형을 받아가지고 형 집행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흔히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런 여론이 일어날 것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당사자가 그 고려대나 부산대 입학 취소와 관련된 소송도 취하했고 본인이 어쨌든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출발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굳이 이걸 기소를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이게 이제 범행 가담 여부나 이런 걸 정밀하게 따져가지고 뭐 기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다 이런 여론이 나올 것을 고려해서 검찰이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 보이고 지금 검찰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오히려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민 씨도 있고 또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서 앞으로 연쇄적인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